마라탕, 요아정, 크록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MZ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음식과 신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토핑 경제 개념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골라 담는 경제 모델을 말합니다. 사실 토핑 경제는 우리 사회에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피자입니다. 여러분, 피자를 주문할 때 토핑으로 무엇을 추가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퍼로니를 추가하고 피자 도우에 고구마 크러스트를 넣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때 토핑이라는 개념이 우리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재밌지 않나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화 마케팅은 고객 획득 비용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고 매출을 5%에서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 때문에 기업들이 토핑 경제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토핑 경제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트렌드가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팁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20세기 초 헨리 포드의 모델 T 자동차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헨리 포드는 고객은 어떤 색상의 자동차든 가질 수 있다. 단 그것이 검정색인 한해서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헨리 포드는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는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싸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획일화된 제품을 찍어내다 보니 개성이 사라졌고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 전략은 시장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에서 개인의 개성 을 고려한 고객 맞춤화 시대가 왔습니다. 기업들이 대량 생산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1980년대부터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좋은 예시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반떼 풀옵션을 살 바엔 소나타를 사고 소나타 풀옵을 살 바엔 그랜저를 산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구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 상황을 마케팅 용어로 설명하면 개인 맞춤화 전략입니다. 그 후 점차 소비자의 개성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 결과 현재 우리는 토핑 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토핑 경제는 개인 맞춤화를 마이크로 단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피자 도우와 같이 기본만 제공하고 나머진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자신이 원하는 요소를 직접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골라 담아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거죠. 이는 더욱 세분화된 개인화를 반영하며 소비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69%의 브랜드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인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렇다면 왜 이런 트렌드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많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현대 소비자들의 개성과 맞춤형 소비에 대한 요구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제품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SNL에서 주현영이 저 사람 무신사 냄새난다 라고 하면서 놀렸던 장면이 있죠. 무신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녀서 개성이 없다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즉 요즘 소비자는 남들과 똑같이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둘째, 기술의 발전도 한몫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하는 옵션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재밌는 건 이 트렌드가 MZ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토핑 경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뭐니뭐니 해도 개인화된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골라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할 때 시럽 추가하고 휘핑크림 빼고 얼음은 적게, 이런 식으로요. 기업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거든요. 기본 제품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추가 요소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선택의 다양성입니다. 단일 제품군을 넘어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이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토핑 경제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요아정과 마라탕이 있겠네요. 요즘 MZ 사이에서 요아정이 유행인데 왜 젊은 사람들은 요아정에 빠졌을까요? 물론 맛도 있지만 요아정 브랜드는 소비자가 원하는 토핑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요거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SNS를 통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자랑하면서 수백 개의 조합을 만들고 공유합니다. 다시 말해 질리지가 않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마라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탕도 고객이 직접 재료를 선택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는 맛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유행이 오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크록스 신발을 들 수 있습니다. 크록스는 기본 신발에 다양한 자비칩을 추가하여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죠. 이 전략으로 2021년 대비 67%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패션 업계를 볼까요? 나이키의 나이키 바이 유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신발의 색상, 소재,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서비스로 침체되어 있었던 나이키 매출에 도움이 되었고 개인화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술 제품도 예는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살 때 용량을 선택하고 색상을 고르고 추가 기능을 선택하는 것도 토핑 경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애플의 경우 아이폰 구매 시 저장 용량, 색상, 케이스 등을 선택할 수 있게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패키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토핑 경제의 일종입니다. 넷플릭스의 AI 추천 시스템은 개인의 시청 기록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하며 이는 전체 시청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토핑 경제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꼭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죠. 둘째, 소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선택한 옵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니 당연히 더 만족스럽겠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맞춤형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2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셋째, 소비자의 역할이 변화합니다. 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는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오히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라탕집 가서 재료를 고르느라 한참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토핑 경제 시대에 어떻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취향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많은 옵션을 고르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가격 비교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토핑을 추가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기본 모델과 비교해서 추가 옵션의 가치가 정말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때로는 덜 선택하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맞춤화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핑 경제의 성공 사례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토핑 경제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구글의 프로젝트 아라를 들 수 있어요. 이는 소비자가 하드웨어 모듈을 직접 선택하여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복잡성으로 인해 2016년에 중단되었죠. 재밌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핸드폰을 만들어 보니 겁나 비싸서 못 살 정도였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코카콜라의 코카콜라 프리스타일 기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100가지 이상의 음료를 조합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너무 많은 선택지에 오히려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토핑 경제의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토핑 경제의 미래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이 트렌드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트너 그룹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까지 80%의 마케터들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과거 구매 이력과 선호도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최적의 옵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선택한 옵션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케아의 AR 앱은 이미 가구를 실제 공간에 배치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도 토핑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화된 제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 토핑 경제의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하니까요. 이에 대한 규제와 기술적 해결책도 함께 발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소비 트렌드의 핵심인 토핑 경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토핑 경제는 단순히 제품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입니다. 이는 우리의 소비 생활을 더욱 다채롭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프로 귀찮러 분들에겐 선택의 스트레스가 증가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영상 주제를 만들 수 있게 인사이트를 제공해준 2025년 트렌드 코리아 책 저자분께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려요. 그럼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